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1월 1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를 저지한 이재명 정권, 그 내막이 하나 둘씩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소 취소를 사실상 지시를 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이 검사들에게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재명 그리고 정성호의 이 지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성호는 그날 7일 그 자정에 시한 만료로 항소가 불가능해진 그 시점에 일종의 치맥 파티를 벌였다. 그 법무부 직원들과 그러니까 축하 파티를 벌였다. 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파장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그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 검찰연구관, 평검사죠. 검찰연구관 한 10여 명이 오늘 오전에 노만석 대행을 찾아갔다.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가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 연구관 의견 이런 글까지 작성해서 공식적으로 노만석에게 전달을 했고, 이 의견서에 보면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이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나중에 따로 드릴 말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검사들을 만나서는 그대로 거의 뭐 실토를 했습니다. 검사들에게 노만석이 용산 대통령실이죠. 그리고 법무부와의 관계, 또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자, 용산과 법무부, 이재명과 정성호의 관계, 뭐 관계라는 것이 그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 검찰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이 상황, 해체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산 법무부의 충견이 되어준다고 이것을 해체를 원상회복할 것도 아닐 텐데, 검찰의 어려운 현실까지 이런 현실을 만들었으면은 오히려 그 지시를 거부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이 지시의 순수에 따른 것은 노만석의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검찰 해체를 또 하나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만석이 나도 너무 힘들었다. 어려움을 토로했다. 너무 힘들었다. 압박이 막 오니까 그 정성호 또 이재명 용산에서도 직접 압박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뭐 이재명이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태형, 바로 민정비서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용산에서 또 정성호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니까는 힘들었다는 것을 토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은 결국은 검찰 주변에서도 결국은 노만석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은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의 의정을 고려했다. 사실상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정성호도 사실상 이 노만석에게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사실상 실토를 했습니다. 실토를 했는데, 정성호가 이 말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 그것을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정성호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검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느냐. 그러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체제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 자,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 이거는 말을 돌려서 했을 뿐이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소하지 말라. 저지를 한 거죠. 저지를 한 것을 사실상 시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은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 이렇게 정성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 민간업자들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이미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제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 5명의 형이 선고가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정성호가 말하는 것처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사람은 대장동 민간업자가 아니고 그들과 결탁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그리고 팀장이었던 정민용, 도계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 둘이 이 관의 책임이 크다는 그 취지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를 받았죠. 반면에 실제 민간업자들, 그 이득을 취한, 그 수천억 이득을 취한, 그리고 천억 이득을 취한 이런 사람들, 김만배나 남욱, 그리고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구형보다 낮게 3명이나 핵심 민간업자 3명이 구형보다 낮게 선고가 됐으니까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마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된 것처럼. 이것은 민간업자가 아니고 유동규하고 정민용, 도계공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지난 7일에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 당시 그렇다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전달을 했느냐? 하지 말라는 의견을, 항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관 취임 이래 노만석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법무부 차관 및 국장, 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는 게 노만석한테 직접 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노만석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성호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검찰이 이런 사건에 매달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노만석하고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때 오늘 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9월 30일 국무회의는 이재명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이 거짓말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재명이 그런 지시를 하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성호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1심에서 선고가 난 것을,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거나, 2심에서 선고가 난 것을 기계적으로 상고를 하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항소, 상고는 기계적이다. 이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것을 마치 지금 이번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저지할 것을 예고한 그 말이나 똑같죠.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대장동 사건. 그런데 그때 9월 30일 날 정성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재명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국무회의에서 매일매일 검찰의 보고를 받고 있다. 자기가 검찰의 보고를 받고 있다. 검찰 보고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검찰총장 권한 대행에게 받겠죠. 자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임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
검찰에 매일매일 중요한 사건 보고를 받고 이런 사건 같은 거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지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로 지시를 하고 있다. 자, 누구에게 지시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찰을 중간 간부에게 하겠습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하겠죠. 그때는 그렇게 매일 검찰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해놓고 지금 한 번도 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앞뒤가 안 맞는 그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접수 시한 그러니까 항소장 접수 시한 만료 7분 전에 항소 불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일선 수사 검사들이 그런데 법무부는 계속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거짓말에 나옵니다. 정성호의 거짓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벌어진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중이던 정성호에게 전달이 됐지만 오후 11시쯤에 항소 포기로 결론이 났다. 이런 취지의 대검 보고를 받고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성호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고 김만배 일당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별로 신경 쓴 일이 아니었다. 자, 국회에 출석을 하고 하느라고. 그런데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이 정성호하고 법무부 간부들이 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에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했다. 자, 그러니까 예결특위에 출석을 하고 있어서 별로 신경도 안 썼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11시 53분에 대장동 항소 불가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는 정성호 쪽의 지침을 받아서 이제 대검에서 그것을 처리를 했다는 거죠. 항소 불가 쪽을 항소 안 하는 쪽으로 그거를 확인이 되고 나서 정성호가 법무부 간부들 데리고 쫙 가서 치맥 파티를 했다. 치맥 회동을 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그러니까 이거 관철시켰다 해서 일종의 축하 파티를 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11월 7일 23시 53분에 법원 접수돼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채 철수했죠. 철수하는 그 시간에 이거 끝났어, 잘했어. 드디어 아마 하명대로 용산의 하명대로 일을 다 처리를 잘했어 하고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 축하 파티를 했다. 그 법무부 직원들하고 그런 상황도 지금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소 시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